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67세 노신사가 55세 여성과의 소개팅했어. 듣게 된 놀라운 요구사항들, 그 뒤로 이어지는 기가 막힌 사연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자, 이제 박성준님의 충격적인 사연을 들어보시죠. 55세인데 웬만한 40대보다 훨씬 예쁜 여성이에요. 솔직히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12살이나 어린 여자를 어떻게 만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관리소장이 보여준 사진 한 장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무려 전직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더군요. 지금도 요가 강사로 활동할 정도로 몸매가 완벽하다고. 결국 소개팅 자리가 잡혔고 저는 한달음에 피부과부터 달려갔습니다. 주름 관리도 받고 흰머리 염색에 평소엔 안 하던 치과 스케일링까지 했죠. 옷도 백화점에서 새로 맞췄어요. 부자연스럽지 않게 젊어 보이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만남의 날. 강남 파크 하얏트 호텔 라운지에서 그녀를 처음 봤습니다. 사진보다 더 아름다운 그녀 김혜진 씨. 170cm의 모델 같은 키에 S라인 몸매. 도저히 55세로는 안 보였어요. 빨간색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난 그녀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2년 전 이혼했고 자녀는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요가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지적이면서도 당당한 매력이 넘쳤어요. 김혜진 씨는 제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으며 가끔 눈을 맞추고 미소도 지어주었습니다. 중견기업 임원 출신의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이렇게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남성이라며 은근히 관심을 보이더군요. 솔직히 저도 그녀의 완벽한 몸매와 세련된 매너에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김혜진 씨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성준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주세요. 저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그녀가 다리를 꼬며 자세를 바꾸는 모습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요가 강사답게 늘씬한 각선미가 눈부셨죠. 그녀는 말을 마치고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제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조건들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녀의 매력적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 거절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아니요. 더 말씀해주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더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당당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에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나 봅니다. 그녀의 다음 조건이 궁금해 가슴이 두근거렸죠. 김혜진 씨는 짧은 침묵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매주 2번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데이트를 해야 해요. 제가 분위기 있는 곳에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칵테일 바나 재즈 카페도 좋고요. 네 번째는 3개월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다녀와야 해요.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를 함께 돌아다니면서 추억을 쌓고 싶어요. 특히 유럽이나 동남아 쪽으로요. 이 조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은퇴 후 여행을 다니고 싶었거든요. 짧은 일본 여행 말고는 제대로 된 해외여행을 못 다녔던 터라 오히려 설렜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있는데 그녀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죠. 가장 중요한 건데 박성준 씨 저는 이틀에 한 번은 꼭 관계를 가져야 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관계라뇨?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뚜렷하게 말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요. 저는 신체적인 친밀감이 정말 중요해요. 요가 강사라 체력도 좋고 전 남편과는 이 문제 때문에 헤어졌어요. 한 달에 한두 번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거든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67세의 제 나이에 이틀에 한 번이라니. 게다가 그녀의 요가로 다듬어진 완벽한 몸매를 보니 더욱 부담이 되더군요. 그녀는 제 당황한 기색을 눈치챘는지 슬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한의원이 있어요. 거기서 보약 지어드리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늘게 뜬 눈에서 묘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제가 잘 이끌어 드릴게요. 성준 씨가 만족하실 수 있게.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에 그리고 그 눈빛에 55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완벽한 몸매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그녀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그녀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다시 한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조건들은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특히 마지막 조건은요. 제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해하시죠?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는 그녀의 붉은 입술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모든 것이 제게는 큰 유혹이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 무리다 하면서도 자꾸만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결국 저는 그녀에게 연락했고 다시 만나 제 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김혜진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조건이 제게는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를 보면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녀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서로 데이트도 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뒤에 그때부터 혜진 씨가 말씀하신 조건들을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우리의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통화하고 자주 만나면서 저는 그녀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었죠. 요가 강사답게 늘씬한 몸매는 물론이고 세련된 말투와 와한 걸음걸이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깊은 눈빛에 자꾸만 마음을 뺏겼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만났어요. 그녀가 좋아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와인바에서 분위기 있게 데이트도 했죠. 돈이 꽤 들었지만 그녀의 행복한 미소를 보면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성준 씨, 이렇게 멋진 분이실 줄 몰랐어요. 와인도 이렇게 잘 아시고 대화도 너무 재미있으세요. 그녀의 달콤한 칭찬에 저도 모르게 자꾸 믿음이 갔습니다. 제 나이가 무색하게 열정이 샘솟았고 그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죠. 주말이면 드라이브도 다녔어요. 그녀가 조수석에서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면 저는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설렜습니다. 성준 씨, 이제 2주 남았네요. 어느 날 그녀가 불쑥 던진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녀의 조건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는 마음도 있었죠. 그녀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린 저는 이미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괜찮아요, 혜진 씨. 제가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그날도 환하게 웃으며 제 팔짱을 꼈습니다. 달콤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2주 후면 그녀가 말한 그 조건들이 시작될 텐데 과연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한 달이 지나고 약속대로 김혜진 씨가 제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쁘게 차린 아침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고 저녁이면 향긋한 와인과 함께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죠.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데이트도 즐거웠고 첫 번째 해외여행으로 다녀온 발리에서의 추억도 너무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요구했던 그 마지막 조건도 솔직히 처음엔 그녀의 매력에 빠져서인지 힘들지 않았어요.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와 눈빛만으로도 열정이 타올랐고 저도 모르게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하지만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이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큰 부담이었어요. 밤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불안해졌죠. 오늘은 좀 피곤해서 내일은 어떨까요? 오늘은 허리가 좀 아파서 핑계가 많아질수록 그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에 깨어나 보니 그녀가 울고 있더군요. 그때부터 우리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점점 침묵이 늘어갔고 데이트도 의무적으로 변해갔죠. 이렇게 외면하실 거면 왜 시작하자고 하신 거예요? 급기야 그녀는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저를 몰아세웠고 자꾸 과거 이혼 이야기를 꺼내며 비교했죠. 당신도 내 매력이 식었나 봐요. 나들 처음엔 좋다고 하더니 나이 들어 보이니까 이제 싫어진 거예요. 저는 점점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생활비도 지원하고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녔는데 하지만 그녀에겐 그 마지막 조건이 가장 중요했나 봅니다. 매일 밤 부담감에 시달리다 보니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고 김혜진 씨의 태도가 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 약속대로만 해주면 난 평생 당신 곁에 있을 수 있는데 밤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울었죠. 처음엔 진심인가 했지만 항상 그 뒤에는 그 이야기가 따라왔습니다. 그동안 성준 씨가 해준 것처럼만 해주세요. 처음처럼만, 그때처럼만. 더는 못 견디겠다고 말하면 이번엔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헤어져요. 대신 위자료로 1억 주세요.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내 감정을 갖고 장난친 대가예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무슨 위자료냐고 했죠. 그럼 계속 내 조건대로 해주든가요. 이틀에 한 번 약속대로만 지켜주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매일 밤 이런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불안했고 그녀의 눈치를 보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죠. 오늘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피할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식사할 때도, TV 볼 때도, 심지어 제가 전화 통화할 때도 계속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돈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게 매달렸고 매달리면서도 협박을 하고 제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혈압도 오르기 시작했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그럼 아파트 담보 대출이라도 받으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상해줘야 하잖아요. 그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사랑한다면서 돈을 요구하고 돈이 없다고 하면 다시 그 조건을 들이밀고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가 요구한 1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퇴직금 일부와 적금을 해약하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도 팔아서 정말 이걸로 끝인 거죠. 그녀는 통장으로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도 저를 흘끗흘끗 쳐다보더군요.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역시나 며칠 뒤 그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부터 제 악몽은 다시 시작됐죠. 성준 씨 미안해요. 하나만 더 부탁할게요. 5천만 원만 더 주시면 정말 깨끗이 잊을게요. 아니, 우리가 이미 합의하지 않았나요? 제가 요가 학원 차리려고 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성준 씨가 도와주시면 다시는 연락 안 할게요. 우리 사이도 예쁘게 마무리하고 거절하자 그녀의 말투가 돌변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이 이웃들이 참 궁금해할 것 같아요. 매일 밤 무슨 약속을 했었는지, 그리고 성준 씨가 그 약속을 어떻게 못 지켰는지 아파트 주민들한테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면 재미있어 하시겠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동네에서 저는 전직 임원 출신의 점잖은 노인이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돌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거예요. 결국 또다시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끝이길 바랐지만 그녀의 연락은 끊이지 않았어요. 성준 씨 잘 지내시죠? 저 아직도 우리 동네 요가 학원 다녀요. 가끔 마주치면 인사드려야 할까요? 어제 성준 씨 아드님 가족이랑 마트에서 마주쳤어요. 예쁜 손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사이 이야기 아직 가족들은 모르시나요? 문자만 봐도 심장이 떨렸습니다.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기 일쑤였죠. 그녀가 혹시 정말 소문이라도 낼까봐 가족들에게 연락이라도 할까봐 결국 저는 더 이상 이 동네에 살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부동산을 급매물로 내놓고 서둘러 정리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려니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와 마주칠 위험을 감수하며 살 수는 없었어요. 지금은 성남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은 아직 여유가 있어요.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 이쪽으로 이사 오니 차액도 꽤 남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네요. 밤만 되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떨리고 문자 알림만 울려도 그녀의 연락인가 싶어 덜컥 겁이 납니다. 길을 걸을 때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혹시 그녀가 제 새 주소를 알아내지는 않았을까? 요즘도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며 살고 있답니다. 한 번의 실수로 한순간에 외로움을 달래려다 이렇게 인생이 뒤바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제 인생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다가 겨우 6개월 만에 1억 5천만 원의 돈을 잃었고 평생 살던 곳을 떠나 이렇게 도망자처럼 살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외로움을 느끼실 겁니다. 저처럼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되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녀들은 다 출가하고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드시는 분들도 하지만 부디 서두르지 마세요. 새로운 만남이 필요하다면 신중하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첫 만남부터 동거를 요구하거나 경제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분들은 피하세요. 저처럼 외모나 매력에 현혹되지도 마시고요.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분이라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했던 걸까요? 그래서 제 약점을 잡아두려 일부러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던 걸까요? 노년의 외로움이 문제라면 차라리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등산 모임도 좋고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건전한 취미를 가지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교류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자녀분들과 상담을 하시거나 필요하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세요.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 합니다. 비록 큰 상처를 받았지만 이걸로 끝은 아니니까요. 앞으로는 복지관에서 바둑도 두고 등산 모임도 나가보려고요.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위험한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연을 보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